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이 앵클 스프레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말 종아리 탈로크룰랄 관절이라고 알려진 발목 관절은 거골과 경골, 비골 사이의 관절을 말합니다. 거골은 경골과 비골 사이에 단단히 위치하므로 발생하는 주요 동작은 발바닥을 굴곡, 발을 아래로 또는 배측 굴곡, 발을 위로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발목의 바깥 부분을 지지하는 인대는 전방 거비인대인 ATFL과 종비인대 CFL이 있습니다. 이것은 측면 발목 염좌 시 가장 자주 손상될 수 있는 인대입니다. 그리고 발목의 안쪽 부분에는 삼각인대가 있습니다. 하이 앵클 스프레인은 경골과 비골 사이를 연결하는 원위 경비골 관절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이 관절을 지지하는 주요 인대는 전방 하경비인대 AITFL과 후방 하경비인대 PITFL이 있습니다. 신체의 다양한 유형의 관절이 있는데 원위 경비 관절을 신데스모시스 관절이라고 하며 이 부위의 부상을 하이 앵클 스프레인이라기보다는 신데스모시스 부상이라고 일컫습니다. 발목을 비틀거나 내반하면서 수상하는 측면 발목 염좌와는 달리 발을 배측으로 굴곡하고 발이 경골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외회전할 때 신데스모시스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상은 축구에서 태클 되는 것과 같은 접촉이 있을 때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목을 배측 굴곡할 때 거골의 움직임을 허용하기 위해서 약간 벌어집니다. 이때 거골의 과도한 외회전 힘이 부하가 될 경우에 비골이 경골에서 벌어지면서 신데스모시스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를 나누는 기준 중에 웨스트 포인트 앵클 그레이딩 시스템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1단계에서는 발목의 불안정성이 없는 AITFL의 경미한 염좌 또는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이며 2단계에서는 AITFL의 전층 인대 파열과 골간인대, 인터오세우스 리가먼트의 부분적인 파열을 동반하고 발목이 안정적이거나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전체 인대의 완전한 파열로 발목의 불안정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부상의 평가는 프로나 대학 스포츠 환경처럼 의사나 운동 트레이너가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발목 수상 후에 3에서 7일 정도는 지나야지 병원을 내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신데스모틱 손상은 부상의 메커니즘과 통증의 위치, 걷기가 어렵거나 또는 한쪽 다리로 뛰기 힘들 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네털스톰 위든과 브리클리의 메타 분석에서는 골절되지 않은 발목 부상에서 인대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임상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AITFL 또는 PITFL을 촉진할 때 압통이 있거나 배측 굴곡, 런지 동작에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퀴즈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스퀴즈 테스트의 목적은 신데스모틱 인저리를 받은 인대에만 스트레스를 주고 그 외 다른 인대에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서 이때 스퀴즈 테스트에서 통증이 있다면 신데스모틱 손상을 의심을 할 수 있고 추가적인 영상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평가는 발목 손상의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절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발목 주변에 촉진을 하면서 골절을 배제하고 그 외에도 외측, 내측에 있는 인대들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신데스모틱 인저리의 또 다른 평가에서는 추가로 내측에 있는 삼각인대와 종아리 앞쪽에 있는 경골과 비골 사이에 있는 골간인대의 압통을 평가해서 부상의 심각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부상의 메커니즘대로 발목을 배측 굴곡시키고 외회전시켜서 부하를 가함으로써 통증을 느꼈을 때 신데스모틱 인저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서 영상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데스모시스 부상은 측면의 발목 염좌보다는 흔하지 않지만 손상을 받을 경우 회복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초기 관리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1단계, 관절이 안정적인 1단계 부상은 비수술 치료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3단계인
관절의 불안정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2단계 부상. 2단계 부상일 경우 수술 또는 비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루버트에 따르면 스테이블한 그레이드 2 손상과 언스테이블한 그레이드 2 손상을 아직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술을 하던 하지 않던 부상의 재활은 비슷한 프로토콜로 진행이 돼야 되며, 이때 차이는 얼만큼 발목을 보호할지의 기간과 얼만큼 빨리 스포츠로 복귀하고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는지 그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재활치료의 순서에서 지속적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동작의 시작은 부목 또는 부츠를 통해 초기 몇 주간은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재활을 하며, 그 뒤에 부분 체중 부하부터 전체 체중 부하까지 서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붓기를 줄이고 증상을 개선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다른 운동 등을 할 수는 있지만, 인대가 치유되고 스테이블해지는 것이 가장 최우선 목표입니다. 발목의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인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과 재활을 조금은 측면에 비해서는 조금은 천천히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달리는 재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비체중 부하 시기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테이핑을 이용해서 관절을 서포트 해줄 수 있습니다. 걷기 시작하고 점차 조깅, 러닝, 전력 질주까지 재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달리면서 방향 전환이나 다른 플레이어와의 상호 동작을 하는 등의 다이나믹한 재활 훈련 과정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 스포츠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배측 굴곡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초기 부상 재활에 중요합니다. 걷고 달리는 거에도 배측 굴곡 동작이 포함되지만, 실제로 특정 운동을 통해서 배측 굴곡 저항성 및 부하를 주어서 발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프레이즈 또는 스쿼트를 통해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프레이즈는 평평한 바닥에서 진행하며 한 발 또는 무게를 추가하거나 발판의 높이를 올리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는 월 스쿼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박스 스쿼트나 인클라인 발판을 사용한 스쿼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무게를 추가하거나 정강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한 스플릿 스쿼트, 런지, 스텝 다운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운동들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스포츠 복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다음은 닥터 몰간의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의 붓기가 최소화되거나 전혀 없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배측 굴곡의 운동 범위가 건측과 대칭적이어야 되고, 그때 당시 통증이 없어야 되고, 배측 굴곡 외회전 부하 검사에서도 통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목, 종아리, 허벅지의 힘과 지구력이 건측과 유사해야 하며, 앞뒤로 뛰고 위아래로 뛰고 방향을 트리플, 멀티플까지 싱글렉 호핑 테스트를 했을 때도 건측과 결과가 유사해야 합니다. 발을 한쪽을 지지하고 앞쪽, 뒤쪽, 옆쪽, 대각선까지 밸런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스타 익스커션 밸런스 테스트에서도 건측과 유사한 결과가 있어야 되며, 달릴 때 스텝의 균형이 건측과 유사한 결과가 있을 때 스포츠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신데스모틱 인저리로 알려진 하이 앵클 스프레인은 원위 경골, 비골 관절 및 관련 인대 AITFL, PITFL, 인터오세프스 리가먼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상은 발목을 배측 굴곡하고 발이 경골을 기준으로 외회전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축구와 같이 태클을 당하는 등의 접촉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 앵클 그레이드 시스템으로 평가를 먼저 해야 되고, 평가를 통해서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프로토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발목에 염자 또는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로 비수술적 관리가 권장됩니다. 3단계는 인대의 완전한 파열로 인해 발목의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2단계는 발목의 완전 파열 그리고 골간인대까지 부분 파열이 된 경우로 수술적
또는 비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발목의 안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은 컨센서스가 부족합니다. 재활은 비체중 부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걷고 달리고 발목을 배측 굴곡 시켜서 운동 범위를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이 치유되도록 하는 동안 증상과 부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로 복귀하기 전에 대칭적으로 운동 범위, 근력, 지구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